마늘을 먹으면 당뇨가 더 심해지고 암에 걸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1인당 마늘 섭취량 압도적인 1위에 빛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마늘을 먹고 당뇨가 더 심해진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마늘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어찌나 몸에 좋은지 옛말에도 매일 마늘을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마늘은 생마늘로 먹어도 좋지만 특유의 맵고 강력한 냄새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조리하거나 가공하여 먹기도 하는데요. 마늘로 만든 마늘즙, 마늘 분말, 마늘환, 마늘 식초, 흑마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다른 건강식품들과는 달리 마늘로 만든 건강식품은 그 효능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기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건강식품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늘은 정력과 자양강장에 도움이 되며 암 예방과 당뇨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마늘도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당뇨를 낫게 할 수도 있고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늘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그냥 먹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당뇨 환자가 마늘 먹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는 마늘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마늘을 썰어서 드세요. 마늘의 맛과 향은 어떤가요? 맵고 톡 쏘죠? 특히 마늘을 먹으려고 칼로 썰면 그 매운 냄새가 더욱 사방으로 퍼져서 눈까지 메워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마늘에는 알리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성분이 있는데 이 마늘을 썰거나 다지게 되면 알리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알리인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유기황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맵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알리신이 당뇨에 그렇게 좋습니다. 알리신의 대표 효능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췌장의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인데요. 당뇨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거의 고혈압, 고지혈증을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마늘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마늘을 꼭 잘 챙겨 드셔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더 좋다고요? 네, 썰거나 다지고 나서 약 10분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리신 성분으로 변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통마늘로 씹어 먹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당뇨 환자는 마늘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두 번째, 흑마늘로 만들어 드세요. 가끔 흑마늘이 마늘의 새로운 종인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일반 수박도 있고 흑수박도 있는 것처럼요. 이 흑마늘은 마늘의 새로운 종이 아니라 마늘을 숙성시켜 만드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높습니다. 즉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해지는 것인데요. 성분도 좋아지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맛입니다. 생마늘로 먹었을 때 위험한 이유가 바로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생마늘에서 나오는 강한 유기황 화합물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마늘에 있는 프록탄이라는 성분으로 인해 복통 및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흑마늘이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과 신맛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섭취하기에 훨씬 쉬워집니다. 입에서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요. 게다가 몸에 좋은 성분도 더 강해진다고 하니 생마늘보다는 흑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흑마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에서 만들 경우는 보통 보온밥솥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2주 동안 밥솥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밥통이 2개 있지 않고서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흑마늘을 먹을 때는 외부에서 주문을 해서 먹게 되는데요. 흑마늘 분말이나 흑마늘 환내의 경우에는 거의 이런 일이 없지만 흑마늘 즙을 사 먹는 경우에는 당뇨 환자들이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즙의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들의 특성상 원물을 100% 넣어 만들기보다는 다른 첨가물을 섞어서 먹기 좋게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흑마늘에 만일 대추, 농축액과 같은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마시는 흑마늘즙에 혈당을 올리는 첨가물까지 함께 먹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내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드실 때에도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 환자는 마늘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3번째, 마늘 꿀절임을 조심하세요. 마늘이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라면 바로 이렇게 먹어야지 하고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늘 꿀절임일 것입니다. TV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주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치 보약처럼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늘 꿀절임이기 때문입니다. 찐마늘을 꿀에 넣어 숙성시켜 먹는 것이 마늘 꿀절임인데요. 남들은 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마늘 꿀절임이 건강에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의 당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마늘 꿀절임은 보약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마늘을 약 1시간 이내로 찌게 되면 좋은 성분이 극대화되며 이것을 꿀에 넣어 숙성시키면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은 최고의 식품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 환자들은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원인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아주 고급 당입니다. 고급이든 저급이든 당뇨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일지 몰라도 당뇨 환자는 꼭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이치로 마늘 장아찌가 있습니다. 장아찌를 만들 때는 식초와 더불어 꽤나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아찌의 맛은 신맛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잘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 장아찌 만들 때 설탕을 빼고 만들게 되면 그 장아찌는 아주 시기만 하고 맛없는 반찬이 됩니다. 생마늘을 먹는 것이 조금 부담된다고 하여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오히려 당뇨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기 전에 좋은 마늘 고르는 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껍질의 색이 맑고 건조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마늘의 경우 껍질이 마치 얇은 종이와 같은 느낌이 있고 살짝 힘을 주면 바스락거리면서 벗겨지는 것이 좋습니다. 축축하거나 곰팡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마늘 알이 예쁘게 꽉 차 있고 육질이 단단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라도 물렁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머지않아 옆에 있는 모든 마늘 알들도 똑같이 무르게 될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껍질에 쌓여있는 마늘의 냄새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만일 좋지 않은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톡 쏘는 암모니아 향이 나면 그 마늘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늘에 싹이 나 있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수확 시기를 놓쳤거나 수확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난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수확된 지 오래된 마늘은 신선도와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적당한 크기의 마늘이 좋다. 사실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이 큰 경우는 요리할 때 쓰기에 좋고 알이 작은 경우는 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마늘을 다듬을 때도 마늘의 알이 크면 손질하기에도 편하지만 알이 작으면 의외로 손질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적당한 크기의 마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림하실 여유 시간이 좀 되신다면 가능한 껍질째로 있는 마늘을 구입해서 손질해서 쓰시거나 깐마늘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진 마늘의 경우 마늘의 상태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어떤 상태의 마늘이 다져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늘은 의외로 쉽게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는 식품입니다. 판매자의 관리 부족으로 약간의 곰팡이가 핀 마늘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것은 건강에 정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늘에서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발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고온으로 볶거나 삶아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능하다면 직접 신선한 마늘을 눈으로 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여력이 안 되신다면 차라리 냉동, 다진 마늘을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을 가공하는 공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생 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늘이 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신선한 마늘을 사용해 바로 빠르게 냉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위생적입니다. 우리도 다진 마늘 관리할 때 바로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비춰본다면 냉동 다진 마늘을 구입해서 먹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꿀팁이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당뇨 환자가 조심해야 하는 마늘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능과 부작용을 알고 나서 지혜롭게 적정량을 먹으면 우리 몸을 살리는 식단이 되지만 건강 지식이 없이 아무거나 남들이 먹으라는 대로만 먹게 되면 내 몸을 죽이는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건강 공부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까먹지 않도록 몇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이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내 몸을 살리는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